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공헌협회 청년챔프단 화양연화의 팀장 김은지, 부팀장 김수민입니다. 네, 수민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뭐죠? 네, 사회로 향하는 든든한 발판, 바로 디딤돌 캠페인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디딤돌 캠페인은 경력단절 여성의 고민을 같이 해결하고 경험을 이야기하며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익명의 고민 상담 내용을 받았죠. 고민 상담은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이 겪는 어려운 현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먼저 소개할 분이 계시죠? 바로 같이 고민을 듣고 경력단절을 극복한 방법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게스트분을 모셔봤습니다. 불안의 힘 저자이시자 청소년 대상으로 직업 강의 등 경력단절로부터 극복하시고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허진우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여 년 동안 연결이 끊겼던 사회와 리커넥티드된 작가 허진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알쓸 신잡이라고 하죠.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박한 잡학사전 같은 신입 강사이고요. 그리고 불안의 힘을 쓴 작가이면서 현재 차의과학대학원에서 보건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경력이 단절되기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유학을 통해서 배운 지식과 그리고 저의 그 언어 능력을 활용해서 호텔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영어 강사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작가님께서 경력단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하셨던 일에는 무엇이 있나요? 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책을 보거나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거나 그리고 대학원 진학을 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경력 단절을 위해서라기보다 아픈 두 아이와 이제 저를 치료해보고자 했던 공부가 또 책으로도 나오게 되고 또 결정적으로는 경기도 세일센터에서 강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그리고 또 메인 컨텐츠와의 그런 프리랜서 계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재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멋지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책을 집필하신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불안의 힘이라는 책은 어떻게 쓰시게 되었나요? 사실 제가 공황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앓고 있는 사실을 몰랐어요. 네. 그 자동 터널 세차장에 들어갔다가 공황 발작을 겪고 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병원을 거치면서 이제 약도 먹었는데 약물 부작용이 심해서 이것을 비약물적으로 한번 고쳐보고자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뇌과학이라는 분야를 알게 되었고 그 기초 원리를 이용해서 저에게 적용을 했는데 정말 발작 증상이 괜찮아졌어요. 너무나 신기한 나머지 그러니까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경력단절 여성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경력단절 여성의 현실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인터넷에 경력단절 여성을 검색하면 여성의 50%가 경력단절을 겪은 적이 있다는 기사가 나온다고 해요. 어머, 많은 여성분이 경력단절이라는 같은 이유로 힘들어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스크롤을 조금 더 내려보면 2018년도에도 한국의 기혼 여성 2명 중 1명이 임신과 출산 후로 경력단절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4년이 지나도록 눈에 띄게 바뀐 것이 없음이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겪고 계신 현실이구나 라고 느껴지네요. 네, 사실 경력 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센터가 생겨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취업으로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이제 회사 측에서 선호하는 연령대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에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기술 발전,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따라가기가 조금 벅찬 것 같아요. 네, 또 경력 단절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공공 일자리에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의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일을 그만두었던 여성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가 마련돼 있는데 재취업의 희망을 갖다가도 좌절하게 된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경력 단절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보도된 뉴스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어도 경력 단절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지원조차 할 수 없다는 실질적인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경력 단절 여성 144만 명 중 40%가 이미 경력 단절 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출산과 육아로 일을 그만뒀던 여성을 위해 마련한 일자리이긴 하지만 지원 자격조차 해당될 수 없으니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재취업의 희망을 품다가도 자살할 것 같아요. 10년 경력을 무시한 채 전혀 다른 업종으로 이직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고 연령 제한도 걸리고요. 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만 육아 문제를 가정 안에서만 짊어지게 되는 것이 올바른 사회 시스템인지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육아가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 맞아요. 결혼과 출산은 여성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닌데 여성만 직장과 출산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 사실 안타까운 저의 현실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니 여러 사회 문제가 서로 깊게 얽혀 경력 단절이라는 문제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니 여성은 혼자 외로이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경력 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분들이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작게나마 위로를 건네고 싶네요. 네, 이렇게 1부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이 겪는 어려운 현실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조금 쉬었다가 2부에서 만나도록 할까요? 네, 2부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직접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분 후에 만나요.